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강동구에서 방문을 해주신 고객님의 PC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라이젠 7800X3D와 그 다음에 32기가, 그 다음에 RTX 4070 슈퍼 기반의 아주 고사양 스펙의 PC를 사용 중에 계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우선 청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먼저 유선 전화를 한번 주셨었는데,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꾸민걸 PC는 그냥 컴프레셔의 바람으로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그게 원했던 거였다 하시면서 분해를 해서 청소하는 업체를 찾다가 꾸민걸 PC라는 곳을 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 전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고객님과 이게 적용되는 부분만 말씀해 드린다면, 결론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고양이였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즉 흡연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는 연초랑 다르게 먼지와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연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연기가 그냥 빡빡 나오고 냄새를 막 나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 담배인데, 담배의 경우는, 그러니까 연초의 경우는 타르와 니코틴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라던가 펜 등의 부품들을 뭐 이제 색상도 변하게 시키고 뭐 이염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부식, 또 냄새도 또 강해서 또 얘네들이 아주 먼지들을 아주 끈적끈적하게 모으는 또 그런 안 좋은 또 증상들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강한 바람으로 그냥 먼지를 청소한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 나라지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도 떤 분들이 한번 저한테 뭐 댓글로 문의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걸로 조금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담배의 경우도 뭐 글리세린이라든가 뭐 글리콜이라는 것이 일단은 매우 끈적끈적하고 아주 점착성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아주 끈적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먼지와 함께 굳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와 전자담배 거의 비슷한 난이도로 청소를 해야 된다. 다 대부분 바람으로 해결되지 않고 긁어내서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이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이 고양이 털이 장난이 아닙니다. 쿨러 내구성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오늘 이 고양이 털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군데군데 아주 얘네들이 진짜 교묘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도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찾아오시고 또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 동안 제 편의를 위해 근처 PC방에서 대기를 하셨다가 오셨습니다. 원래 제가 오후 시간대에 청소는 다음날 출고를 하는데, 고객님의 눈이 너무 선하셔가지고 제가 당일날 꼭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중간 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클리닝을 해드렸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통 한 5시간, 6시간, 그 고객님께도 제가 그 정도의 시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멀리서 오셨고 또 중간에 또 가셨다가 또 오시기는 진짜 또 시간적으로나 또 비용적으로나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근처에 PC방에서 조금 대기하셨다가 오시라고 언짓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그렇게 하실 생각이었다 하시면서 몇 시간 계시다가 아무튼 오셨었고,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진짜 경청을 해 주시고, 요새 보기 드문 또 멋진 청년이었고 굉장히 눈이 선하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이제부터는 당일 클리닝, 그러니까 당일 청소는 제가 오늘부터는 없앨 예정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진짜 2건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다른 볼일을 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와서, 일단은 이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당일 입고 이길, 그러니까 다음날 출고하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일단은 뭐 겉면만 봤을 때는 약간의 먼지 정도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먼지는 보이지 않죠.
여기 조그맣게 이제 털 하나가 빼꼼하게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뒷면 사진도 뭐 그렇게 깔끔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군데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양이 털로 뭉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내부의 CPU 쿨러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PU 쿨러를 보니까 여기 CPU 쿨러 팬 부분에도 지금 고양이 털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다 그러면은 이 쿨러 뒷면, 그러니까 방열판 있는 부분에는 아마 상당한 고양이 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고객님께서 청소 외적으로도 이제 저한테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PC를 켜게 되면은 진짜 윈도우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스캐닝 앤 리페어링 하면서 계속 뭐 드라이브의 오류를 좀 찾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디스크 확인을 중단하려면 4초 내에 암호 키를 한번 눌러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뜬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 대부분 디스크 확인을 중단하려면 4초 이내에 암호키를 누르게 되면 그냥 스킵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리페어링을 하면서 리페어를 하면서 다음에는 정상적인 부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기다려서 알아서 다 리페어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이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SSD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에 결함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결함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께서는 PC를 구매하신 지 약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셨었는데, 일단은 SSD 같은 경우 보니까 SK 하이닉스 제품이었고요. 무상 AS기간은 5년이라 일단은 SSD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제가 청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 전에 한번 제가 돌려봐요. 그 뭐 쿨러의 소음이라든가 얘에 대한 뭐 상태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워의 또 소음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뭐 퍼마크를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 또 이거는 정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에 대한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 보니까 한 리드가 3600 정도 나오고 라이트가 한 1674 정도 나는데, 리드랑 라이트랑 너무 갭이 너무 많이 적고, 일단은 SSD 쪽에 뭔가 이상한 게 짐이 올려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탈 인포라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수치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에 대한 표면 검사를 한번 보니까 이게 논리적인 에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불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결함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딱 배제할 수가 있어요. SSD, 그러니까 SSD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SSD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를 빼서 이제 AS 대행으로 먼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속으로 강동구에서 오셨는데 만약에 이거 SSD 불량이라면 정말 골치 아픈데, 또 이러신 분들이 계시겠죠. SSD 불량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무상 AS기가 5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AS 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AS 센터에서 보내서 이제 조치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기간이 걸려요.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나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AS 대행으로 보내서 물건이 오게 되면 내가 이거 당근으로 팔겠다 하시는데, 요즘 SSD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뜻 진짜 이렇게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SSD에 대해서 AS 대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동안 AS 받는 동안에 가서 또 센터 찍고 또 택배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SSD를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AS 그 받는 기간 동안에 불편함이 없이 하시는데, 어쨌거나 두 번 방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이 있죠. 좀 불편성이 있어서 일단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였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청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태를 한번 봅니다. 일단 케이스 전면부, 그러니까 상단이죠. 상단 부분에 이제 고양이 털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하단 있는 그래픽카드 하단 부분이죠. 하단 부분에도 지금 이렇게 먼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전면부의 하단 펜,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고양이 털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으실 텐데 이따가 한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먼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에도 지금 한번 근접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아주 자기네들끼리 뭉쳐져 있어요. 아주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측면에 있는 판을 뜯어내니까 이렇게 또 고양이 털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하단, 파워 있는 하단 부분에도 이제
이렇게 털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PC 쿨러 방열판 상단이죠. 상단 부분, 헤더 부분도 한번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 털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 하단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자, 보이시나요? 자, 케이스 전면부를 한번 뜯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고양이 그 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흩날리다가 PC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또 중력이라는 게 또 작용하게 되잖아요. 또 에어플로우도 또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일단은 이 PC 같은 경우는 맨 밑으로 다 몰빵이 되어 있었어요. 고양이 털이. 물론 위랑 중간에도 다 있긴 있었는데 밑에 부분에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신다. 또 강아지나 고양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다 밑에 부분에 이렇게 먼지가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케이스에서 제공해주는 팬이 두 개인지는, 원래 기본이 두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래에 있는 거는 아틱사의 팬이 별도로 하나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팬이죠. 자, 근접 촬영했습니다. 자, 혹시라도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잠깐 식사하고 오시고, 자, 지금 이렇게 고양이 털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도 한번 탈거를 했죠. 그러면 그 PC는 청소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바람으로 청소하는 게 아니라 다 분해를 해서 일일이 다 클리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분해해서 클리닝하는 업체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케이스 하단부. 그래도 그릴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그릴은 고양이 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릴을 다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서 메인보드를 탈거를 하였습니다. 이제 주요 부품들을 다 지금 제가 분해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측면 부분에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하드, SSD 베이도 제가 다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먼지, 고양이 털이 꽉 차 있죠. 이분의 PC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를 하긴 하시지만 진짜 고양이 털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고양이 털과의 전쟁. 그 다음에 일단 빼보니까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측면 내부도 한번 사진을 찍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클리닝을 시작합니다. 일단 전면부 팬 모두 탈거를 합니다. 탈거를 하고 이제 하나씩 클리닝을 합니다. 이렇게 클리닝을 해도 고양이 털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이거는 다 마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또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년밖에 안 되었지만 뭐 털에 대한 뭐 시각적인 부분에서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후각을 또 괴롭히기도 합니다. 바로 냄새죠, 냄새. 뭔가가 쾌쾌한 냄새가 나고, 비 오는 날이라던가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조금 이거 무슨 냄새야 하는 냄새, 한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제가 없애드리기 위해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다 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케이스까지도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후면 팬도 한번 클리닝을 합니다. 자, 후면 팬도 이렇게 깔끔하죠. 깔끔하고 뒷면 팬도 다 그 그릴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다 해서 털들을 다 없애 놓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전면 팬 다 클리닝하고 꽂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소 지금 제가 사진을 많이 못 찍었는데, 와, 이거는 뭐 했다가 그 작업에 대한 신속성을 위해서 사진을 조금 많이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중요 부분은 제가 다 찍어 놨고요. 그래도 내 PC가 어떻게 클리닝이 되는가라는 거를 저는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사진을 찍었고, 또 제가 많이 찍은 이유, 많이 찍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PC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강동구에서 오셨는데 빨리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진 중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많이 배제를 하였습니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케이스 측면 하단 부분도 지금 깔끔하게 하였습니다. 털 없죠? 안 보이죠? 그래픽 카드도 클리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도 클리닝 하였습니다. 털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CPU 쿨러 있는 부분, 메인보드 부분을 이제 클리닝 하러 작업 시작 전입니다. 이제 하나씩 분해를 해 봅니다. 이제 쿨러 팬을 떼 보니까 이제 방열판 사이사이에 이제 고양이 털들이 있어요. 이거 바람으로 절대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날아가려고 자기네들끼리 진짜 붙어가지고 진짜 단결력이 좋은 아주 먼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방열판 탈거했고요. 방열판을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쿨러 팬 이제 한번 탈거해 놓은 상태고요. 이건 청소가 끝난 상태네요. 청소까지 끝내놨습니다. 청소 전 기억이 안 나시죠? 잠깐 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깔끔하죠? 군데군데 사이에 먼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요거 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제 바닥에 있는 기스입니다. 먼지 아닙니다.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관련해서 이제 클리닝을 한번 진행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멀도 다 닦아냈죠. 깔끔하게. 이제 써멀 그리스도 재도포를 합니다. 써멀 그리스랑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리스입니다.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뭐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던가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말끔해졌다 해가지고 그냥 쿨러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 스로틀링 걸리고 진짜 한 30분 지나게 되면은 컴퓨터 꺼지고 이런 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로틀링이란 인위적으로 이제 컴퓨터의 온도가 높아졌다, 성능을 낮춰요. 소위 말해서 성능을 낮춰, 성능 제한을 두면서 온도를 낮추겠다 하는 기능이 이제 스로틀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한 20분 동안 게임이 신나게 되다가 조금 컴퓨터가 열받으면 뚝뚝뚝뚝 끊기고 한다. 그렇게 되면 쿨러의 상태라던가 아니면 써멀 그리스의 상태를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CPU의 온도를 확인을 해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분이 지나도 온도가 내려가지가 않고 성능 제한을 줬는데도 내려가지가 않는다, 그러면 컴퓨터는 한 100도 정도가 한 30초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전원을 아예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CPU의 온도가 높게 된다면 이거에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CPU의 온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계속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시게 된다, 이거는 내구성과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내용입니다. 나 써멀 그리스 재도포했다. 뭐로 했는데? 그럼 친구들이 뭐 했는지 물어보죠. 뭐 아틱사이 맥스 4로 했어. 오, 잘했는데? 이런 평을 받는 써멀 그리스입니다. 재도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장착하였습니다.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풀 모듈러 제품을 이용하고 계셨고요. 지금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좀 커넥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제대로 다 꽂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가지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비품 스피커랑 컴퓨터 이상이 있을 때 청각적으로 이 비품의 패턴으로 어떠한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부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C를 한번 켜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 버전이고요. 지금 사용 좋죠? 라이젠 7800X3D에다가 메모리도 32기가고, 요즘에 메모리도 정말 비싸죠. 그 다음에 일단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25년 9월 30일 날에 올라온 3.50 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버전은 2.2예요. 2.02. 그래서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색이 꾸민걸 PC에 오셨는데 단순히 청소만 하고 저는 내보내드리지 않고 현 시점에서의 PC가 가장 안정성 있고 신뢰성 있게 한 다음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청소 끝났습니다, 이제 오세요, 깨끗하죠, 출고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일단 외관적, 일단 먼지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추후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캐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라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조언들이라던가 이런 걸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출고 전에는 저도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 하나씩 다 테스트를 하고 또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나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러 만들지 마세요,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가지 마세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 뭐 나는 CPU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몇몇몇 버전 이상이어야지만 된다고 하더라, 혹은 내 메모리와의 호환성이 있는데 몇몇몇 버전이 이거를 해결했대 등등이 있을 텐데,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단순히 리모컨의 건전지만 갈려고 했는데 내가 갈고 나니 리모컨이 고장났다, 이러신 분들 간혹 계십니다. 절대로 건들지 마시고 주변에 지인분들이 있죠,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외숙모까지 다 여쭤보시고, 못한다, 바빠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와 파워 서플라이 한번 부하를 주어 봅니다. 지금 PC 깔끔하죠? 지금 털 같은 거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전면부 베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에 빨았습니다. 물에 빨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그 말리는 동안 제가 지금 그냥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카드에 부하를 줘서 쿨러의 팬이라던가 아니면 서멀의 상태, 온도 상태 같은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 파워라던가 이런 것도 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도 제 도프를 했으니까 한번 7800X3D 한 공랭 쿨러로 한 몇 도 정도 나오나 한번 체킹을 하고 있는데 한 78.2도, 약 80도 정도가 나왔고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안정성 있는 온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얘에 맞는 스코어라던가 점수도 잘 뽑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쿨러에 대한 소음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졌고요. 아무래도 클리닝도 하고 방열판 사이에 먼지까지도 제거를 하고 서멀까지 대도포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온도는 몇 도 나오는지 확인을 안 해보겠지만은 적어도 한 5도 이상은 줄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아주 좋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리까지도 씌워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유리가 없고 유리까지도 씌워 놓고 유리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 케이스랑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외부적인 공기의 흐름이 그냥 갇혀져 있지가 않고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온도는 한 1, 2도 정도 낮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유리를 덮게 되면은 이제 안에 있는 공기 아무래도 흡기 배기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유리를 덮고도 한번 체킹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80도 초반이었으니까 아주 굉장히 괜찮은 온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라든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도 한번 손을 조금 봐가지고 지금 속도가 보니까 아까는 1600 정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3400 정도 나와서 속도는 한 2배 이상 라이트 속도가 지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고 전에는 아주 좋은 아주 최상의 제가 컨디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도 PC방에서 너무 지루하실까봐 제가 한 작업 끝나기 한 30분 전에 연락을 드린다고 해서 오셨는데 오시고도 한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왜냐? 요 테스트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조금 가늠을 못했어요. 테스트를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출고를 한다. 이 고객님께서는 30분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잘 모르죠. 그래도 뭐 제 시간에 끝나고 청소하려고 왔고 부팅할 때 이상한 메시지 안 떴고 하니까 그래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을 텐데 저는 그 30분이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사실 제가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똥꼬집 같은 루틴입니다. 이거 제가 견디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분 거 했어야 되는데 왜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키려고 무조건 하나씩 다 제 루틴대로 테스트를 하고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전면부 이제 베젤 있는 부분 제가 다 말라가지고 잘 끼워서 이제 출고를 해드렸고요. 아무튼 강동구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원래 당일날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그 선한 눈을 봤을 때는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휴식하는 시간 좀 줄이면서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케이스를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팔로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손도 한번 씻고 와야 되고 또 화장실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커피도 한번 좀 마셔야 되고 하는데 정말 최소화하면서 제가 빠르게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정밀하게 클리닝을 해드렸는데 또 고객님께서도 그만큼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그동안의 또 시간들이 정말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클리닝 해드린 PC로 정말 고장 없이 오래오래 진짜 정비도 잘 해드렸으니까 오래오래 잘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시는 일 그리고 가정 내에도 늘 행복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인데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진짜 2026년인가요? 6년도 늘 행복하신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나는 타업체에게 클리닝을 맡기려고 한다 그러면 제 영상이 하한선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